울컥부부 아내측 영상이 남아있는 상태구나. 남편하고 아내 이 이불을 들고 청소를 하는데 아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매트 밑에까지 청소하시고. 근데 이제 남편이 보면 이게 확실히 감정적이고 좀 지능적이진 않다. 스마트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저쪽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못 들어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쪽에 잠깐만 하고 이쪽을 열어주거나 뭔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게 하나가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약간 근데 집에 이렇게 매트릭스 딱 맞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긴 해. 흔들리지도 않고. 청소하고 밑에 이렇게 다시 이거를 깔려고 든 거구나. 수량 부족하다고 투덜댔다가 네가 주문했잖아. 그러니까 맞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본인이 막 말을 하는데 문제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거,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억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억력이 좋은 거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뭐 지나가라고 막 하는데 아니 여기서 뭐 어떻게 지나가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우는 모습 때문에 가장 안쓰러워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감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성의 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만 피해자가 돼. 상대는 막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고 자기만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에게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요, 사고방식이.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주문해놓고 상대한테 비난하잖아. 그리고 상대가 지금 내가 분명히 넘어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왔으니까 화가 나. 못 넘어와서 못 넘어온 건데. 그게 이제 감정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감해 주세요. 공감은 뭐예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줘 라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고정하는 40분 동안 투덜거린 게 7개. 아니 뭐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5분마다 한 번씩 정도 한 거니까 1분짜리 그 투덜거림이 아니니까 5분씩 쉰 거잖아요. 굉장히 긴 휴식 시간을 가진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덜거린 건 아닌 거지. 한 번 투덜거리고 5분이나 쉬고 또 투덜거리고 5분 쉬고 투덜거리고 이런 거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별로 안 투덜거린 거죠. 5분 쉬었을 때만 자기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거 제작진들이 만든 자막이에요. 제작진이. 그래서 저거 보고 남편이 굉장히 울컥해. 남편이 5분이나 쉬고 한 번씩 말한 건데 근데 남편은 저거를 다 투덜거림으로 뽑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다 할만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아내에게 섭섭했던 거 너무 많다. 그리고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좀 서로 작작해야 돼. 아니 제일 그런 게 이게 자식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부모님의 부부싸움인데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보통 옛날 얘기를 해.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하는 가장 힘든 부모님의 싸움은 그렇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끝나지 않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2시간 3시간 가는 거야. 자식 입장에서는 지겨워요. 직접 겪지도 않은 거를 계속 들으니까 거의 현장에서 그리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그 모습이에요. 아니 옛날 얘기로 왜 언제까지 그걸로 싸울 건데 바꿀 수 없는 걸 뭐 어쩌라고. 지금 이 부부도 이 전에 잔소리하는 게 뭐 거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이 그거예요. 현재를 사는 거.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현재는 못 살고 미래에만 걱정해. 나는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은 안 돼. 지금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과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작작해야 돼. 이게 진짜 작작하라는 것도 참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그래 지금 이순신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2022년이면 뭐야 이게 최소 2년 이상 된 일을 가지고 어느 날 새벽 2시에 일하는데 바쁜데 계속 연락이 온 걸 가지고 그거를 지금 2, 3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해. 아 근데 2년이면 최근인데 그 일을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설거지 후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돼서 섭섭했다야. 이게 2년이나 가지고 갈 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오래오래 담아둘게 되는 일들도 있죠. 근데 저게 보면 자기가 서운했던 거는 진짜 엄청난 기억을 해. 왜 그러냐면 원래 기억이라는 건 감정에 붙어요. 감정에 결부된 상태로 그거를 계속 인출해서 쓸 때마다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제 책에도 있는 예시인데 미용실에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여기 새로운 파마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 미용사가 이제 평소에 안 하던 거라 저거 새로 나온 거라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 그냥 말했어.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빴어. 왜 비싸다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미용사는 이게 손님 아예 단골이신데 굳이 저거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괜히 비싸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지금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못한다 소린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비싸게 나왔어요 이런 말이었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내가 상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맞춰서 기억을 재구성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미용사가 나한테 손님처럼 가난하신 분은 못해요 라고 말했다니까요 라고 기억해. 본인의 감정이 점점 이 내가 기분 나빴던 거에 맞춰서 기억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감정은 오래 가고 기억은 감정만큼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가.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이 실제 그 사람에게 들었던 워딩보다 오래 가요. 근데 떠올리려고 하면 떠올라요. 근데 그게 실제 기억이 아니야. 그게 가짜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서운한 거를 저렇게 계속 곱씹으면 저게 감정을 기준으로 사건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아내가 했던 행동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재구성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실은. 왜냐하면 이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억을 못 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 저렇게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계속 반복해서 그 기억을 인출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사실과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난 일은 그래 그때도 내가 그럴 만 했으니까 그랬겠지. 지난 거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러지 마라 하고 본인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 아들을 씻기고 재웠는데 12시에 아내가 와서 부산을 바로 가서 애 씻기고 그 다음날 12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 있는 일인데 메모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내는 그냥 되게 기억을 안 하고 그냥 털털한 성격이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 기억이 안 나니까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아내. 보통은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을 해도 어떤 맥락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이어서 생각을 해도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없죠. 남편은 기억력이 너무 좋고 제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건 기억력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그건. 그걸 감정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원래 감정은 오래 가요. 감정에 맞춰서 본인이 계속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기억에 맞는 방향으로.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감정적인데 잘 까먹는 경우는 그 감정을 토대로 인출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그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는 것과 감정을 기준으로 자꾸 과거를 끌어내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나는 너한테 고생했다 한마디 바랬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고생했다고 말한 거 많아. 지금 보면 막 조금만 있어도 뭐 힘내라고 했어. 힘내자. 잘 될 거니까 힘내자. 잘하고 있어. 화이팅. 자기도 힘내고 나도 힘내고 힘내서 일하고 와. 아니면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카톡으로도 했으면 실제 말도 했겠네. 근데 남편은 부족해. 자기가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해. 원래 이 남편은 지금 감정적으로 당한 거, 상처받은 거, 원래 인간은 부정적인 거에 더 쉽게 매몰돼요. 지금 남편은 자기만 힘드니까 힘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 힘든 거 알겠어요. 근데 아내는 지금 워킹맘이야. 워킹맘이라고. 아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 나름 지금 석사까지 하고 애 낳고 지금 자기 커리어를 끊길 뻔했지만 그래도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해.
고생했어. 3일 동안 고생했어.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지금 뭐 계속 말했어. 수도 없이 했구만. 카톡으로도 수도 없이 했으면 실제 말로도 했겠네. 고생해. 피곤할 텐데 고생 많았고 고마워. 노력해줘서 고마워. 하트 이 3개 달린 이쁜 얼굴. 어? 그래서 문자는 당연히 저도 하고 서로 한 것도 많은데 문자보다는 직접 듣고 싶다. 문자로 하는 건 감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문자로 하지 마? 뭔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하트 3개 이쁜 얼굴. 그리고 저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어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아니라고 계속 우길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 이거는 너무 치사한 거야. 최소한 이 남편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할 텐데 자기가 서운하게 한 것도 같이 떠올릴 텐데 그게 안 돼. 그 감정적인 아이 같아요. 내가 집에 오면 아내는 그냥 주방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뭐야 비눗방울 아씨 더럽게 미끄러지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쪽으로 넘어와. 자기가 말했는데 안 듣는 것만. 못 넘어오니까 못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가슴을 막 두드리거든요. 이거 진짜 화병 걸려. 지금 아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건강해 보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 지금 저거 한순간에 터지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쓰러진다니까. 큰일 나. 이게 약간 간 같은 거지. 간은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돼도 다 회복이 하거든요. 근데 간이 문제가 있다고 나올 정도면 이게 회복이 안 돼. 진짜 그때는 끝난 거야. 이 간 같은 아내거든. 회복력이 좋아요. 튼튼해. 정서도 튼튼하고 그리고 쿨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무너지면 진짜 회복이 안 되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 지금 애 보고 일하고 그리고 남편은 와가지고 또 남편한테 저런 또 욕 먹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하든 가족으로 살든 이게 내가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눈에는 내 희생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냥 손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비슷비슷해. 엄마 약 맛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애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죠. 근데 아내가 그냥 무던한 사람이라 남편이 뭐 연애 때는 이거 저번에 왜 그랬어? 하면 아유, 그래 그러게 왜 그랬지? 미안해 하고 넘어갔겠지. 그냥 별로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때는 뭐 2년 전, 3년 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뭐 특히 뭐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그 횟집 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1억이나 빚이 생겼잖아요. 어쨌건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아내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잔소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보통의 가정이었으면 그 정도 상처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가슴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이 남편은 이거 자기밖에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연애 땐 다정했을 거야 사실은. 이 남편은 그래도 가정이라도 책임지고 그래도 자기 몸 갈아 넣으려고는 하고 있지. 근데 남편은 내조나 똑바로 해라.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근데 약간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아내는 석사까지 나왔어. 남편은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집에서 자기가 딱 절대 권력자로서 존경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남편 입장에서 어떤 자격지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조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돈을 벌 때 얘기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이 있어도 어쨌건 계속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뭐라도 해야지. 그게 좋은 아내의 자세죠. 남편의 자세고. 아니 배가 한쪽이 구멍 났으면 한쪽은 노지를 하고 한쪽은 구멍을 메우고 해야지. 어쨌건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 그냥 그래 벌어온다고 그래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알랑방구 끼고 오면은 살랑살랑하고 남편 없을 때는 그냥 돈 쓰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행복할까? 지금 이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300만 원 이상 갖다 줬다. 그래 아내는 그래 안 갖다 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집도 없고 빚만 있잖아. 300만 원은 물론 큰 돈인데 집이 없으면 월세가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빚이면 이자가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3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거기서 빚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이 꽤 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월세랑 이자 같은 거, 관리비 이런 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일 수가 있어. 최소 100은. 그럼 나머지 200으로 이제 애도 키우고 뭐 또 해야 되고, 이제 남편 또 바깥에 있다고 해도 남편이 오면 또 뭐 또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도 지금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세랑 빚 이자 이것까지 하면은 쉽지 않아. 300만 원은 안 된다. 이게 횟집 망해서 생긴 빚이 1억이야. 1억이면 대충 이자가 한 30은 나오죠. 그리고 방에서 1억 빚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해주는 아내가 어딨어. 아내가 지금 성격도 좋고 털털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잔소리도, 그때 뭐 걱정하니까 좀 싸우고 이럴 때 막말을 했을 수는 있어도 이 정도면은 좋은 아내지. 이 남편이 복에 겨웠어 실은.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나를 키워. 지금부터 내줘야 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자기가 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횟집이 망했기 때문에, 어쨌건 물론 남편에게 잘해서 남편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어쨌건 지금 살아남으려면 그거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네가 그 돈 벌어올 바에는 차라리 내줘야길 바라거든. 아니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남편이 지금 막 엄청 대단하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시점에는 남편이 지금 시험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너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 같아. 아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 본인이 횟집 말아먹어서 하는 거지. 뭐 지금 나가서 일하고 워킹맘으로 살고 싶어서 살겠어? 그게 뭐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아내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자기 워킹맘의 삶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다가 자기를 키우라고 하고 있고, 그것도 횟집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남편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차려가지고 그걸로 빚 1억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은 없어. 그래서 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안 살면 너희 다 죽어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나는 손가락에 잘려도 돈을 벌 수가 있어. 응? 넌 손가락 자르면 돈 벌 수 있어? 아니 이게 논리가 없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인생 PT를 배워도 소용이 없어.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대화가 되지. 아니 그게 손가락 자르면 돈 벌 수 있는 게 그게 뭔 상관이야. 애초에 손가락 잘릴 일이 별로 없어. 그게 확률이 뭐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은 내가 손가락이 잘려도 이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지, 나는 이런 비장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무논리에는 무논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돈을 벌려면 나를 키우라고.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공부도 하고 이래서 막 용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물론 맞아요. 근데 어쨌건 당장 살아남아야지.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남편도 그 외로움 본인이 이겨내고 가야지. 본인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 남편은 그 손가락 얘기는 자기가 손가락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각오를 하고 이 비장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면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이제 그거를 몰라주는 게 야속한데 표현을 안 한다고 모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참 고생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이혼수능 캠프를 보면 다들 참 배달 잘해 먹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회도 배달 잘 시켜 먹고. 키워달라는 말은 다독여달라는 말이었을 뿐이다. 아니 2년 3년 전에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비난을 하는 사람한테 고생했어. 막 3년 전에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서운하게 굴었어? 아유 고생했어 우리 남편. 그게 돼요? 본인은 상대가 바꿀 수 없는 3년 전 일을 끌어당겨서 기억도 못하는 거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걸 뭘 다독이라고만 하고 있어. 야, 너 3년 전에 나를 키워 막 이런데 다독이겠냐고. 너 대가리 부셔버릴까 막 이런 얘기 그건 이 남편이 아닌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독여져요? 본인이 차라리 하소연을 해. 다독임을 받고 싶으면. 그래서 뭐 차라리 아내는 집에서 쉬고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방송에 안 나올 줄 알고 막 뱉었대. 신경 써달라는 말을 실컷 그렇게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다가 신경 써줘 이러면 돼. 차라리 그냥 약한 모습 보이고 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어떡하지? 나 시험 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여보 뭐 그런 걸 걱정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히 친절하거나 다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다정함이에요. 친절함이야. 서로 그냥 언어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를 키워라. 그러니까 너를 내가 왜 키우냐고. 그러니까 아내도 황당한 거야. 아니 다독임을 받고 싶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근데 남편은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것조차도 서로가 키우는 거다. 아니 그러면 키우고 있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니 같이 살고 있는 게 키우는 거면 같이 그러면 키우는 건데 뭘 키워달래. 이미 키우고 있구만. 남편이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어떤 대화에서 우위를 쓰기 위해서 실은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로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중에 공개돼 버리는 바람에 남편의 어떤 무논리가 드러나 버린 거지. 이게 1대1일 때는 남편이 계속 같은 얘기를 막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정신도 멍해지고. 그래서 남편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항상 맞고 자기 기억이 다 맞다고 생각해. 아내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음을 사람들은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서로가 발전하고 그래서 뭐 서로 키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같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하소연 전혀 없이 아이 키우고 일해 가면서 하고 있어. 아이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고 와가지고 아이랑 좀 놀다가 피곤하면 자고 이러는 입장이니 이게 뭐 알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남편은 아니 나 애 좀 보고 싶다고 애랑 있을 때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랬겠지. 근데 하루 종일 애 키우는 거랑 같나? 이게 내가 커야 네가 큰다고. 무슨 뭐 무협지에서 나오는 얘기야? 응? 이 남편은 자기가 막 성공해서 막 그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지금 이 아내는 이렇게 역시 우리 여보 당신 최고야 막 이런 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그게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는 내조해라가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그렇죠.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권위로서 어떤 이 아이들, 신하들의 이제 책임을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만큼 본인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무릎 꿇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미 꿇려 있는 사람들이 남을 무릎 꿇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감도 강하고 자격지심도 강하고 감정적이니까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새겨놓고 있고 여기서 어차피 돌려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야 아내는 상당히 지금 스마트한 사람인데 표현을 안 한다고 아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내는 남편을 무서워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어느 정도 서로가 막 힘을 겨루고 이러지. 그리고 힘을 꼭 겨루지 않아도 막 말도 세게 해가지고 더 강해 보이는 게 그 실제로 힘을 가지기도 하죠. 아내와 지금 서열을 다투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무섭고 제가 무섭다고 말하긴 했는데 제가 무서워한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봤을 때 아내는 단순하고 여장부야. 실제로 아내는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성격 좋은 걸 남편이 몰라. 남편 나이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 화가 나면 옛날 버릇. 옛날에 뭐 여자 때렸어요? 옛날에 애인 때렸어? 뭘 옛날 버릇이야. 아이 참. 여기 뭐 왼손만 이게 또 황당하니까. 서열을 정리하려고 그래. 옛날 버릇이 애인이랑 서열 정리하는 거였어요? 이게 옛날의 버릇이야? 여기서 내가 쭈그러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또 그럴 거야 라는 생각에 거기서 막 더 세게 그래.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서운 말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쫄아버리면 이 사람이 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무서워 죽겠는데 죽기 살기로 오히려 더 막 싸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한테 안 좋아. 그래서 이유가 뭐든 간에 내가 너를 죽일까? 이거 창피해야 돼. 여기 아주 서장훈 씨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도 저를 긁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얘가 일부러 나한테 맞으려고 하나? 아니야. 무서우니까 더 그러는 거지. 맞아서 돈 받으러 그러나? 이게 뭔 생각이? 오히려 무섭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더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냥 경직돼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아내는 뭐 거기서 완전히 경직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못 누르면 누가나 죽는다. 이게 아들이 좀 커가지고 이런 아빠 보면 아들이 아빠랑 싸워요. 나중엔. 그래서 막 아내를 막 진짜 패죽이고 싶었다고 막 하는데 막 화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부수고 이런 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도 좀 심했었나 봐. 서열 정리를 해서 꿀뜬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한가 봐요. 서로 장난을 친다고는 하는데
저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계속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 남편은 자기가 억울한 걸 못 참아. 자기가 억울한 일만 또 생각하고 3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해. 맞다, 이것도 있었지.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가 서운하고 억울한 일을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쭉 다시 돌려보고. 원래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억해가지고 기억 곡선으로 올리는 거잖아. 응? 계속 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양보가 없어. 그리고 반려견이 있었군요. 강아지 때문에 어쨌건 스트레스를 남편이 많이 받았는데 뭐 강아지 보내라. 근데 걔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 속이 시원한 것도 있었어요. 아유, 근데 걔가 뭐 차라리 뭐 살아있을 때는 뭐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또 걔가 키우던 걔가 죽어가지고 술 파는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몰상식한 부분이긴 하다. 그래도 최소한 그 존재를 잃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내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남편은 이제 저게 이제 억울한 상황인 거고. 그래도 어쨌건 상처받고 상실로 슬퍼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는 뭐 본인 딴에서는 위로한답시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물어봅니다. 너 나랑 왜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혼 증거를 모으고 있어. 그것도 말 한마디에 긁혀가지고. 남편이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말은 그거 장난치다가 나온 말이야. 그것도 자기가 한 말은 다 서운해서 한 말이야. 아내가 한 말은 너 바로 내가 증거 수집한다. 바로 막 카메라에다 막 메모리 카드 뽑고.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 거냐는 거야. 이게 감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봐봐요. 얼마나 추해 보여. 본인이 행복도 모르고 지금 결혼 잘했어요. 이 정도 아내가 어딨어. 그런데 행복도 모르고 지금 이혼 막 증거 잡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거의. 자기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1억 날려서 1억 그거 날려가지고 1억 빚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채워보겠다고 나가서 워킹맘 하면서 남편 없는데도 하루 종일 애 보고 그러는 아내가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 안 하니까 그게 진짜 아내가 진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줄 알고 이게 그러면 안 되지. 본인만 힘들 줄 알고 힘내라는 말 안 했다고 여기서 막 징징거리고 있으니 이게 너무 시야가 좁은 거지. 그래서 너랑 이렇게 싸우는 게 시간이 아깝고 그런 욕을 하고도 미안함이 없었네. 그러니까 아내는 그래도 서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객관적이긴 해. 일단 아들이 좀 커가지고 남편하고 갈등이 조금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변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일단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겠죠. 이혼수녀 캠프 출연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편도 나한테 늘 짜증내고 툭툭 뱉고 남편의 툭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받죠. 남편은 아내한테 상처 준 일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 기억 못해. 이게 무슨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는 다 서운해서 한 말이고 다 장난치면서 한 말이고 아내가 한 말은 싸우다가 막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말 하나 기억해가지고 막 이혼 증거 수집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아내가 지금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여기도 지금 혼전 임신이었죠. 남편이 어떡하라고 아이 지우자 했지만 아이를 그래도 낳았지. 나중에 내가 옆에 없으면 어떡할래. 남편은 기본적으로 좀 불안과 강박이 높은 사람 같기는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거든요. 극단적인 생각.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기는 해요. 과거와 미래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지. 현재에 대해서도 계속 외로움, 어떤 부정적인 거에 자꾸 집착하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한 게 4-5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한테는 좋은 아빠다. 여기서 남편이 거제도 간다고 했을 때 기특하고 고마웠고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맙다. 그래, 이거 이 전주만 봐도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남편 여기 막 퇴근하고 여기서 막 증거 자료 막 모으고 주고받은 문자 막 기록하면서 이런 거 지금 돈 보낸 기록 이혼 증거 모으고 있어 지금. 여기 막말 쌍욕한 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지금 서운한 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안 바뀌면 무조건 이혼한다는데 자기 잘못은 모르는데 뭐 어떻게 바꾸려고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부 진짜 실제 여기서 변호사 분들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난 궁금해요 진짜. 이 촬영 당시 한 달 전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돈만 가져와 말을 듣는 순간 이혼을 결심했어. 그러고 보니까 화를 내도 그게 약간 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꽁에서 화를 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화를 듣고 아, 너 왜 그런 걸로 화를 내? 아, 됐어. 야, 됐고 돈이나 벌어와. 약간 이런 말을 됐고. 아, 모르겠다.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말했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그거 듣고 꽁 해버리는 거야. 야, 어쨌건 지금 현재 두 사람이서 잘 살고 앞으로 애 같이 잘 키워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리고 애 재우고 남편이 막 울면서 또 하소연하고 아내는 또 가슴 두드리고 있을 때 여기서 막 비눗방울 또 왜 했냐고 또 이때 한 서너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애가 일어나서 나오려다가 문 열고 밖에서 엄마 아빠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 서성이면서 못 나가. 지금이야 이제 그걸 무서워하고 와가지고 풀어주려고 하죠. 나중에는 무관심해져. 그게 회피형 애착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여기서 문 열어두고 나갈까 말까 못 나가. 엄마 아빠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거야. 이거 몰랐지. 저기서 이제 자기만 생각하니까 막 이혼 증거 수집하고 하는데 이제는 카메라로 보니까 보이지. 애가 30개월 된 애가 말리죠. 지금은 말리지. 나중엔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애가 치킨 줘. 치킨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겠어요? 치킨이 먹고 싶어서 물론 달라고 했지. 근데 저 말은 엄마 아빠 그만 싸워 라는 말이에요. 말리는 거야 지금 싸움을. 치킨 줘라고.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실은.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이제 싸우다가 애가 그래도 치킨 줘 하면서 관심을 잠깐 끈 걸로 엄마가 에이 그래 뭐 싸워서 뭐하냐 애 앞인데 싸우지 말자 하고 엄마가 피해요. 그래서 엄마가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니까 애가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을 하는 어른들은 애가 어른들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분들도 부모로서는 나쁜 분들이 아니거든요.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가 있어도 싸울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애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객관적으로 저걸 볼 때 엄마든 아빠든 엄청 고통스럽지. 왜냐면 이 부모가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른들끼리는 서로 억울해 미치는 거야. 좋은 부모인데 좋은 배우자들은 아닌 거지. 왜? 자기 억울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장난을 부르는데 여기서 엄마가 이제 엄마도 장난으로 받는 거긴 해요. 엄마 없다 이러면서 숨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지. 엄마 괜찮아라는 뜻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애는 엄마가 계속 걱정되니까 엄마 괜찮은지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어쨌건 일단은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이를 안 낳았으면 괜찮지.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른만이 있지만 일단 아이에서는 지금 이 부부도 방금 얘기했잖아.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계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가 막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엄마랑 아빠가 빨리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 애들은 눈치를 엄청 봐요. 왜냐면 애들은 언어나 이런 거를 어른을 보면서 배우거든. 어른은 볼 게 많아. 게임도 봤다가 뭣도 봤다가 아니면 딴 생각도 했다가 애들은 부모만 보는 거야, 실은.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훨씬 더 부모를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아들이 무관심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남편이 그래도 이걸 보고 눈물을 이제 흘리는 게 어떤 이 부부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부부도 있고 그래서 만약 두 사람에서 개선되고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사랑이 있다면 그렇다면 뭐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로가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죠. 그치. 여기서 서장훈 씨가 이제 애가 제일 어른이네 그러거든요. 이 말이 실은 한편으로 되게 슬픈 말이야. 애가 어른이 되면 그 애는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되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애 어른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어른이 돼. 아니야. 애가 어른이잖아요. 얘는 거기에 멈춰 있어.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걔는 어떤 결핍에 평생 시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나중에 그런 어떤 아이로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철없는 어른 아니면 그런 분에서 결핍에 시달리는 어른. 그래서 어른이 돼서 스스로 자아를 찾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참 그런 게 답이 없네요. 그 말을 들으면 이혼하는 게 낫냐, 같이 사는 게 낫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둘이서 근데 딱 보면서 그래도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한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래도 결국은 이 부분은 어쨌건 이혼은 안 할 거고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참고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첫 번째 부부는 주정 부부죠. 근데 아내는 아니 왜 울었어? 서로 서로 질문만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운 게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지금 남편은 그 주정 부부 아내처럼 남편한테 그렇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있나 봐. 그래서 영상 보고 나도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근데 아내는 당연히 들지. 이 아내처럼 회복력 좋고 이렇게 투명한 사람 참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인데 남편이 잘 몰라가지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뭐 어떻게 들었는데 그 뭐 아내는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또 싸움이 나니까 남편은 정성 가득한 답변이 듣고 싶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근데 남편은 아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해.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여기서 듣다가 아니 네가 가만히 있길래 또 이거 쓰는 거지. 남편이 물어보고 아내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길 바랐는데 내 남편 아내는 뭐 물어봤나? 왜? 근데 남편이 또 이러니까 에이 뭐 몰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단 말이야. 남편은 눈치껏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눈치껏 서로서로 잘하는 부부가 있고 뭐든지 그냥 서로서로 대화로 다 하는 부부가 있지. 눈치를 서로 아예 안 보는 부부도 있고 이건 뭐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남편은 너무 과해. 남편은 모든 거를 지금 아내가 알아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왜? 무슨 일이야? 나 고치려고 했어. 아니 고칠게. 맞아. 그때 뭐 아내 보니까 고쳐야겠더라. 막 이러길 바랐는데 지금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야.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바뀔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내는 여기서 자기가 바뀔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바뀔 의향이 있다는 말에 그래서 어떻게 바뀔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근데 아내가 또 거기서 뭐라고 막 울컥울컥 하긴 했는데 짜증을 줄여야겠지. 말하는 것도 좀 나긋나긋하게 하고. 듣고 싶은 말 들었네요. 근데 또 거기서 근데 지금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원하는 대답도 해줬고 앞으로 바꿀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전혀 바꿀 걸 얘기도 안 했고 어떻게 바꿀지 지금 왜 그러냐고는 남편한테도 오히려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내는 그나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은 했지. 남편은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혼자 그게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또 납니다. 걱정이 돼요. 여기서 그 친구가 나한테 모진 말 했는데 고맙다 한편으로는. 근데 아내는 아니 남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마워해라. 어머님, 아버님 나한테 고마워해라. 근데 이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나 이렇게 세 사람한테 고마워해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라고 끝내려다가 그래도 부모님 고마우니까 우리 너의 부모님 우리 시댁 어르신들한테도 고마워하고 나한테도 고마워하고 챙긴 거야. 그래 참 아내가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잘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챙겼지. 근데 남편은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하지 않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머리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맥락을 잘 못 읽어. 그래서 여기서는 못 알아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감사해야 한다며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못 알아들어. 그 맥락을 못 읽었어. 근데 아내는 부모님 얘기를 내가 뭐 안 좋게 한 거 아니잖아. 너한테 감사하려며 그 말이 맞냐고. 근데 아내는 남편이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했어. 그 아내는 아니 정말 고마워할 사람이 고마워하라는 거 니네 부모님한테도 고마워하고 나한테도 고마워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고마워야 될 건 아니잖아.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죠.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 당연하지. 그걸 왜 고마워해. 네가 부모님한테 고마워하라고. 누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갑자기.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고마워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같이 챙겨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셋이니까 고마워하라고. 응? 주어가 없지 않았어요. 남편 이름을 불렀잖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고마워해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해라 하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걸 맥락상 못 읽고 어떡해. 주어가 생겼다 말하면 어떡해. 이게 자기가 잘못 알아듣고 그랬어.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아듣었다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본인이 잘못 알아들어놓고도 넘어가질 못해. 이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건 방송에 나와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본인들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인의 기억도 의심하고 본인이 알아들은 이해도 의심하고 아내가 옳을 수 있겠다. 아내가 더 옳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왜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네 친구보다는 네 부모님한테 해야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러게 아이를 위해서도 깨달아야 될 텐데. 왜냐면 아내는 이혼을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억울함에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할 텐데.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네가 항상 그 얘기를 꺼내잖아. 부모님 얘기를. 아니 아내는 그 얘기 안 꺼냈는데 또 과거 얘기 꺼내면서 또 억울하게 해서 또 쏘아붙이면 뭐 싸우자는 거밖에 더 돼요? 이게 부부싸움에서 과거 일로 싸우는 게 다들 지기 싫어서 과거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 어머니 얘기를 너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어를 얘기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니 네가 그냥 잘못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한테 왜 고마워해야 되냐고. 아니 아내한테 고마워해야지.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고마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지. 그 친구한테 뭐 그런 말 들었다고 친구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나한테라고 다시 한번 아까 이해 완료한 거 아니야? 이 남편은 좀 본인에 대한 확신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남편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네가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감사라고 했잖아. 너 그렇게 뻔뻔한 애잖아. 이러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순신의 위력이 대단하죠. 가끔 머릿속을 맴도는. 그러니까 또 술 됐냐가 아니라 앞에 주어를 안정해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니까 몰라라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끌어서 또 이겨보려고 그러고 네 어떻게든 상대 잘못을 해서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튼 자기 잘못은 아닌 걸로 끝을 냈고요. 부모님 얘기에 대해서 나도 예민한 거 알잖아. 예민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오해할 일이 없잖아. 오해한 게 잘못이고 내가 못 알아들을지언정 못 알아들은 게 잘못이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거에서 본인 잘못이 세 가지나 있으면 삼 잘못이면 잘못했습니다 해야겠네. 그러면 내가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인정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세상에 밝혀지니까 본인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할 텐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 행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막으로도 확실하게 박아두잖아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